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았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결국 8개월 만에 전격 경질되었습니다. 아마 이미 소식을 듣고 이 내용을 확인하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소식을 속보로 바로 전해드리지 않았던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많은 팬분들께서 토트넘 소식에 큰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발 토트넘 소식 좀 전하지 말아달라며 상처를 주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토트넘 응원을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살아있는 레전드 아닙니까? 레전드로서 그가 몸담았던 팀을 응원하는 건 팬으로서 당연한 마음이죠. 과거 아스널의 앙리가 그랬고 맨유의 게리, 네빌이나 퍼디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소속되어 헌신했다는 건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하고 팬들 역시 친정팀처럼 그 편에 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 또한 손흥민의 편이기에 토트넘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잡한 상황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 2025년 6월 중순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왜 토트넘의 사령탑이 되었을까요? 당시 토트넘 임원들은 만장일치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던 엔지 감독의 전격 경질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에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엔지 감독의 경질을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팀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유로파 리그 우승이라는 결과물까지 냈으니까요. 엔지 감독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공격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선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로메로, 반더벤 같은 선수들과 대화하며 실점을 줄이려 노력했고 무엇보다 손흥민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선수단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부상자가 속출하는 힘든 시기였음에도 감독이 선수 탓을 하지 않는 긍정의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팀이었던 거죠. 그런데 엔지 감독이 경질되고 손흥민마저 팀을 떠나게 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분명 브렌트포드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인물이지만 토트넘 같은 빅클럽을 이끌기엔 커리어나 무게감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승 경험도 없는 감독이 오자마자 원팀의 핵심인 손흥민은 떠났고 남겨진 선수들은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비수마, 사르, 메디슨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의 이별 소식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절망하던 모습 기억하시나요? 프랭크 감독이 왔을 땐 이미 팀의 영혼이 손흥민과 결속력이 사라진 깨진판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은 손흥민이라는 구심점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토트넘의 어리석은 선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엔지 감독이 물러나고 토트넘이 데려온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지단이었나요? 알로소였나요? 아니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소 클럽인 브렌트포드를 프리미어리그에서 겨우 생존시킨 커리어가 전부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약팀을 이끌고 보여준 전술적 역량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토트넘입니다. 우승을 갈망하고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뛰는 빅클럽이란 말입니다. 프랭크 감독의 선임 소식이 들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셨나요? 사실 기대감보다는 의문이 앞서는 게 당연했습니다. 리버풀의 슬롯 최시의 마레스카, 맨유의 아모린, 이 감독들은 최소한 다른 리그에서라도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스널의 아르테타조차 과르디올라 밑에서 명정이 길을 배웠죠. 그런데 프랭크 감독은 어떻습니까? 빅클럽을 맡아본 적도 우승 세리머니를 해본 적도 없는 감독이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사기가 정점에 달했던 토트넘 선수단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건 마치 명품 정장을 입어야 할 자리에 작업복을 입고 나타난 격이었죠. 선수들이 기계입니까? 아닙니다. 선수들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같은 위대한 리더가 팀을 떠나는 대형 사고가 터진 직후라면 선수들은 자신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강력한 리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엔지 감독은 떠나기 전 시즌 3는 시즌 2보다 더 좋을 것이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프랭크 감독은 오자마자 우리는 아스널을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선수들의 자존심을 긁어놨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수치와 데이터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빅클럽 드레싱룸은 데이터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자부심을 존중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영상 속에서도 언급했듯 프랭크 감독을 리더 그룹과만 소통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결국 선수들은 감독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경기장 위에서 뛰어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엔지 감독이 경질됐을 때는 모든 선수가 SNS에 작별 인사를 남기며 끈끈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랭크 감독이 경질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포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질을 반기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감독이 선수단의 신뢰를 잃으면 전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끝입니다. 전술보다 중요한 건 원팀인데 프랭크 감독은 그 기초적인 단추부터 잘못 끼웠던 것입니다. 결국 8개월 만의 경질은 예견된 참사였고 B클럽 토트넘에게 프랭크라는 옷은 애초에 맞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축구에서 라이벌리라는 게 뭡니까? 단순한 경쟁 그 이상입니다. 특히 북런던의 주인 자리를 놓고 다투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관계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라이벌 팀에 대한 태도부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지 않고 블랙으로 바꿀 정도로 아스널의 상징색조차 멀리했던 게 손흥민입니다. 그게 바로 토트넘의 자부심이고 팬들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팀의 새로운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토머스 프랭크 감독은 틈만 나면 선수들 앞에서 아스널을 예로 들며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이 해리스 기자가 SNS를 통해 폭로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11월에 아스널에게 패배한 뒤 선수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아스널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못하냐는 식으로 질책을 퍼부었다는 거죠. 프로 선수들에게 그것도 앙숙인 라이벌 팀과 비교당하는 건 죽기보다 싫은 모욕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바로 다음 날 로메로를 포함한 핵심 선수들이 보란듯이 후연에 지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선수들이 감독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무언의 한이었던 셈입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감독의 방식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오죽하면 프랭크 감독이 경기 중에 아스널 로고가 박힌 종이컵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겠습니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팬들과 선수들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보세요. 현재 토트넘의 CEO인 벤카트 심이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아스널 CEO 출신입니다. 구단 수뇌부부터 감독까지 온통 아스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니 평생을 토트넘의 자부심으로 뛰어온 선수들이 어떤 기분을 느꼈겠습니까? 아스널은 리그 1위로 잘 나가고 있는데 토트넘은 11위까지 처박혀 있는 상황에서 감독이라는 사람이 라이벌 팀 칭찬만 늘어놓고 있으니 드레싱룸 분위기가 정상일 리가 없죠. 로메로는 결국 참다 못해 구단을 저격하는 메시지를 올렸고 다른 동료들도 약속이나 한 듯 좋아요를 누르며 동조했습니다. 감독이 팀의 고유한 정체성과 라이벌 의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수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순간 전술적인 지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소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내버려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손흥민은 선수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클럽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 알았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전술보다 더 중요한 클럽의 심장을 읽는데 처참히 실패한 것입니다. 자, 감독도 문제고 선수단 분위기도 엉망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베이키를 잡아야 할 선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2025년 9월 초 갑자기 터져나온 소식 기억하시죠? 토트넘의 상징과도 같았던 다니엘 레비 회장이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프랭크 감독을 직접 앉힌 사람 중 한 명을 레비 회장이 정작 팀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짐을 싸버린 겁니다. 이건 2019년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할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포체티노를 자르는 무리수를 주긴 했어도 곧바로 무리니라는 명장을 데려와서 팀의 기강을 잡으려는 의지라도 있었습니다. 무리니는 오자마자 선수들과 면담하며 쳐낼 선수는 쳐내고 띄울 선수는 띄우며 원팀을 유지하려 했었죠. 그런데 2025년에 토트넘은 어떻습니까? 레비 회장은 사임하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아스널 출신의 벤카트 심 CEO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프랭크 감독 입장에서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지지해주던 회장은 없고 구단 운영은 어수선하며 주축 공격수들은 줄부상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프랭크 감독의 역량 부족이 컸지만 구단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상태에서 어느 감독이 제대로 된 성적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감독이 선수단을 장악하려면 구단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적인데 당시 토트넘 보드진은 자신들의 안이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레비 회장이 사임하기 전 역할을 분산시키며 구단을 더 끌어올리겠다고 고문했던 것들이 결국은 책임 회피를 위한 밑그림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구단의 중심이 흔들리니 선수들도 동요할 수밖에 없죠. 우리 팀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선수들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손흥민이라는 정신적 지주가 떠난 직후에 구단 경영진까지 공중분해되었으니 토트넘은 그야말로 주인 없는 집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로메로가 구단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선수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도 결국 기댈 것 없는 선수들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수습할 능력이 없었고 구단은 수습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홈 미국 경기에서 단 4승이라는 비참한 성적은 감독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무책임한 보드진과 붕괴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손흥민을 지키지 못한 죄, 그리고 팀을 방치한 죄. 그 대가는 지금 토트넘이 겪고 있는 신육이라는 순위가 고스란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뒷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떠난 토트넘에 지금 무엇이 남았습니까? 16이라는 처참한 성적표,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서진 선수들의 마음뿐입니다. 많은 분이 감독만 바뀌면 다시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문제는 단순히 전술의 부재가 아니라 팀의 영혼이었던 원팀 정신이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프랭크 감독 경질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가장 큰 교훈은 결국 손흥민이 옳았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때 우리는 그의 득점력에만 환호하느라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거대한 구멍들을 메우고 있었는지 간과했습니다. 그날 레비 회장의 고집과 감독들의 시행착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의 방황 사이를 잇는 유일한 다리였습니다. 손흥민이 떠나자마자 그 다리는 무너졌고 토트넘이라는 클럽 전체가 낭떠러지로 떨어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토트넘을 탈출한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며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그를 붙잡지 못한 토트넘은 어떻습니까? 후임 감독 후보로 데체르비, 포체티노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솔직히 누가 온들 지금의 망가진 시스템을 단번에 고칠 수 있을까요? 포체티노 감독조차 시즌이 끝난 후에야 고려해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지금의 토트넘이 명장들에게조차 독이 든 송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프랭크 감독이 경질된 후 선수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슬퍼하는 기색조차 없는 그 차가운 분위기. 이건 감독 개인에 대한 미움을 넘어 클럽 전체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렸다는 방증입니다. 손흥민의 친구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 그리고 누가 이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막막함. 토트넘은 이제야 깨닫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내보낸 것이 단순한 선수 한 명이 아니라 클럽의 심장이었다는 것이요. 물론 저도 토트넘의 강등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손흥민의 청춘이 녹아있는 팀이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팬들이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 감독만 갈아치우는 방식으로는 절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이 증명했던 희생과 단결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의 조연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토트넘의 어리석은 선택들이 만든 결과이며 그 선택의 후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상 흰수염구이였습니다.